회계는 기록인데요. 자, 기록이라는 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역시 공동주택만의 특화된 환경에 따른 회계처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 아닌 회계, 일반 회계의 관점에서 회계 처리는 꼭 해야 되지만 계정 과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쓰는 계정을 우리는 임시계정이라 해요. 뭐 자산 계정으로서 가지급금, 부채 계정으로서 가수금 계정이 뭐 거기에 속하는데, 자, 일반 회계에서는 회계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말하자면 1년 최대 1년 단위로 그죠?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재무 정보로 제공할 때의 정보라면 확실한 정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계 기간 중에는 불가피하게 계정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죠? 거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임시 계정을 쓰지만, 회계 기말에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재무제표로서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임시 계정이에요. 말하자면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는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계의 결산 정의 사항에는 임시 계정의 정리가 꼭 포함되는 거죠. 자, 정보의 제공이에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만의 특화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특화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결산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고, 자, 재무정보를 기업의 외부 관계자에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우리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받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아파트는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자, 관리비의 부과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한 달을 1년처럼 쓰는 구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그죠, 업무 담당자들은 자, 매 월말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게는 크게는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그 1년 안에 12번의 말하자면 반복된 기수가 있는 이런 의미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자, 임시계정을 설정하고 정리하고, 그죠? 이 기간이 말하자면 한 달, 그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인 상황들도 많잖아요. 아파트라면 특히. 그죠? 매달, 그죠? 한 달 단위의 반복된 업무를 하니까 그 한 달이 말하자면 월말을 걸쳐져 있으면, 맞죠? 그죠? 회계기간, 월중에 15일 날 불확실한 거래가 있었고, 다음 달 15일에 정리될 사안이라면,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특히 뭐냐면, 관리비와 관련이 있다면,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라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임시계정을 쓰지만,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자, 정리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파트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자, 임시계정이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임시계정을 결산일에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죠?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매달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회계의 관점에서 임시계정이라면, 그죠? 회계기간 중에는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회계기말 장부를 정리해서 외부에 표시할 때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계정이다. 아파트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자, 공동주택 회계도 회계잖아요. 그죠?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계정은 결국 정보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우리 업무에서도
자, 가수금 가지금 계정의 임시 계정을 불가피하게 쓰지만 가능하면 사용에 그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업무의 바른 접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해서 일단 이제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 계정을 살펴보죠. 자, 근데 이제 가지급금 계정, 그죠? 가능하면 임시 계정이라는 거는 덜 쓰는 게 맞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의 업무라면 관리사무소의 주된 업무는 관리비의 그죠? 부가 수납이 주된 업무이고, 우리는 그 업무가 우리 관리사무소의 회계 업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관리비의 부가 수납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업무라면 그죠? 가지급금 이런 임시 계정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는 지금 40년을 되어 가고 있지만, 자, 공동주택 해제 처리 기준이라는 법규는 2016년 제정되어서 2017년 시행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관리 업무에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는데 회계 처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가지급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황은요. 자, 크게 따지자면 가지급금으로 관행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회계처리 기준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의 관점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왔던 건데 회계처리 기준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면 안 된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관행적으로 썼었고, 그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업무상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의 이런 상황이라면 가지금 계정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도 보겠습니다. 자, 관행적으로 가지급금 계정을 썼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는요. 자, 우리가요. 자, 뭐가 있냐면, 자, 관리사무소 관리비와 관련 없는 업무인데 우리가 그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말하자면 재고 물품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쓰는 경우들이 관행적으로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음식물 스티커, 그죠? 아니면 음식물 스티커나 아니면 자, 현관키, 그죠? 이런 거, 맞죠? 아니면 음식물 카드, 이런 거의 경우에 자, 원래는 이게 재고 물품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처리 기준에서 재고 물품을 보유하고 사용한다면은 그죠? 이 계정은 재고자산 계정이에요. 저장품 계정을 써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그런 상황이 되면 통장에 돈이 나가면 그죠? 이때 이제 가지급금 이런 계정을 썼어요.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이게 그죠? 자, 음식물 스티커라면 생활 폐기물 관리 비용, 생활 폐기물 수수료, 아니면 자 봐요, 음식물 카드든지 현관키는 입주자 등에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예금 이런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재고 물품은 가지급금 계정인 임시 계정으로 써야 될 게 아니고 뭐죠? 저장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구입하게 되면 저장품, 사용하게 되면 저장품을 정리하고, 이게 뭐냐면 관리비라면 관리비용 계정, 그죠? 자, 아니면 관리비가 아니라면 저장품 계정을 정리하고 자산의 증가가 될 거예요. 현금은 사면은 자산의 증가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뭐예요? 자, 누차 설명을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재고 물품의 자 재고 물품의 사용 보관이라면 보유하고 있고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가지급금 계정을 쓰시면 안 된다. 그죠? 재고자산 계정을 써야 된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요. 아파트가요. 자 말하자면 관리비와 관련 없는 상황이면 다 관행적으로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임시계정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 관리사무소가 외부로부터 이제 공동주택 지원금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 지원금 관련 공사에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꼭 그 공사로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원금을 받기 전에 그죠 공사 대금을 주게 되면 우리는 자, 이 계정을 가지급금 이런 임시계정으로 쓰고 실제로 자, 지원금이 입금되면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는 이런 업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죠? 회계처리 기준으로 접근하면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뭐예요? 자, 아파트의 관리비 이외의 수익, 공동주택 지원금은 결국 잡수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의 잡수익은 무조건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돈이 들어오면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죠? 그 돈을 쓰면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 잡수익의 발생과 사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봐요. 아파트가 자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 대금을 먼저 주면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을 쓰고 실제로 지원금이 입금되면 이 가지급금을 정리한 업무를 관행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지원금이 입금되면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지원금을 사용하면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하고 만약에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죠? 조만간에 지원금이 입금될 돈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먼저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원금이 입금되면 관리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계정 과목은 지원금의 입금이라면 공동주택 지원금 수익, 지원금 사용이라면 공동주택 지원금 비용 아니면 보죠.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의 입금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 일자리 안정자금의 관리비 차감이라면 차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 계정을 쓰셔야 된다. 이 계정을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임시계정으로 쓰시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관행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죠? 자, 국토부의 관점, 회계처리 기준의 관점에서는 이래 하면 안 된다. 그죠? 국토부의 관점에서 이래 하게 처리 안 한다가 뭐냐 하면 우리 업무에서는 장기 수선 중단금과 관련해서 그죠? 실제로 장기 수선 중단금을 사용하게 되면 자, 돈은 무조건 장기 수선 중단 예치금에서 송금해줘야 되죠. 결제해야 되고 차면은 장기 수선 중단금을 우리 정리하는 이게 이제 바른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수선 중단금과 장기 수선 중단 예치금은 항상 일치하는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업무에서 있잖아요. 자, 장기 수선 계획으로 쓴 공사의 대금은 결제해야 되는데 실제로 장기 수선 중단 예치금 통장에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차 때문에. 그러면 관행적으로 우리는 일단 돈을 줄 때는 공사금을 지급할 때는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죠? 이때 이 계정이 가지급금 그리고 실제로 장기 수선 중단 예치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죠? 자 먼저 지급하고 가지급 먼저 지급하고 장기 수선 중단금 중단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통장에 돈을 인출해서 관리비 통장으로 예치하는 이런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그 돈만큼 관리비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이 계정은 대변은 장기 수선 중단 예치금 계정이에요. 통장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이 정리한 가지급금으로 설정한 이 돈을 정리해야 될 것이며 사변은 뭘? 장기 수선 중단금을 그죠? 정리하는 감소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럼 봐요. 자, 기본적으로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게 계획에 따른 업무잖아요.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근데 돈을 지급할 때 관리비 통장에 지급한다. 그죠? 맞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업무는 안 된다는 거지 뭐.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통장에 뭐 정기예금 만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으로 업무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뭐 국토부가 보는 관점에서 하지 마라인데 우리는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그 말씀. 그랬을 경우에 가지금 계정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자, 또 하나. 이제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면 좋겠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아파트는요, 그죠?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은 대변은 당연히 통장일 것이고, 대변은 통장인데, 이 차별의 상황은 관리비로 쓸 거냐, 그죠? 아니면 관리비가 아닌 상황으로 쓸 거냐,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관리비가 아닌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을 쓰는데, 관리비가 아닌 경우에는 상황이 두 개밖에 없죠. 뭐냐면, 자본을 쓰는 경우, 자본의 감소, 예비 적립금, 공동생활단체 지원 적립금 이런 자본을 쓰는 거예요.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와 아니면 자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자본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비 적립금을 쓰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필요해요. 그죠? 의결이 필요하고 자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약에 명시된 지출이어야 된다. 그죠? 기본사항 이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비가 아닌 돈을 쓰고 자본의 감소로 회계 처리할 요량이라면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어야 된다. 근데 불가피하게 우리 아파트가 예비 적립금이 많아요.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있고 이 사안 불가피하게 먼저 돈을 쓰게 되었고 이거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자본의 감소로 처리할 업무시라면 회계 처리하실 때 실제로 돈의 말하자면 사용일과 입주자 대표의 의결일이 다르잖아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사안이라면 자 실제로 돈은 이 상황은 작년에 이제 그죠? 우리 이 사태로 인해서 아파트마다 뭐 방역 물품 뭐 이런 것들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실은 규약에 방역물품의 구매와 관련해서 명시된 사안이 대부분 없었을 것이고, 그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그러면 자 만약에 예비 적립금이 뭐 있는 단지라면 아마도 그 돈을 쓰겠다 판단하는 상황이 많았었고, 아니면 예비 적립금도 없다면 관리비로 부과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 적립금으로 우리는 예비 적립금을 잔액이 있고 잔고가 있고 그죠? 그걸 쓸 수 있는 요량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아마도 돈 방역물품으로 100만원 샀어요. 우리는 예비 적립금으로 쓸 요량이에요.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그러시다면 봐요. 의결일 날 예비 적립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돈의 사용일과 의결일이 그죠? 사후에 의결이 돼야 될 상황이라면 회계 처리는 이 돈이 그죠? 통장에 돈이 나간 이날에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계정을 가지급금 임시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의결일 날 의결을 받은 이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시면 그죠? 가장 안전한 회계 처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가지급금 가수분 계정은 임시계정이에요. 정보의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회계는 회계처리 기간 중에는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회계 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단기의 손익, 그죠?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제표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다르다. 그렇지만 그지 아파트에서 임시계정을 쓰실 때 조금 이제 그죠?
신중한 접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접근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지금 계정을 올바로 바르게 안전하게 하시는 업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